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오픈 클래스 첫 번째 강의를 잘 했고요. 그리고 녹화도 열심히 했는데 녹화가 좀 퀄리티가 좋지 못해서 오늘 녹화본을 못 올릴 뻔했어요. 네, 오늘 녹화본은 그냥 패스할까 했어요. 왜냐면 수요일 강의도 있고 일요일 강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오늘 내용을 못 듣는다고 해도 1주차 내용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수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오늘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으니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요일, 일요일 영상으로 대체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언리미팅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제가 하다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당근 모임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 오픈 채팅도 한 세네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너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DM으로 연락드리기도 하고, 또 카카오 채널들마다 연락드리고, 당근 모임마다 연락드리고 하는 게, 어, 네,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좀 하나로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가장 최근까지 카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언리미팅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고 여기서 구성들을 살펴보니까 아직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글 적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예정된 이벤트라던가 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강의 자료들을 네, 강의실에 오면은 이런 강의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오픈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잘 맞다 싶으면 앞으로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들, 뭐 강의들 그러한 것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이런 커뮤니티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서비스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아무튼 좀 오시면은 이렇게 홈에 첫 번째 글에 노션 오픈 클래스 운영 안내라는 글이 있고요. 이 글을 클릭하시면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노션 오픈 클래스 페이지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같이 노션을 배우고 실습하고 또 내가 만든 템플릿에 대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공유하고 자랑하고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개별 페이지를 분양받으셨는데요. 물론 이거 없더라도 충분히 자기 페이지에서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가입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노션이 혼자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런 클래스에 오셨으니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서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네, 신청서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히 뭐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프로필 이미지는 그 아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들 업로드 하는 거니까요. 본인 사진 올리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제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오전에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거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인 페이지에 오시면 참여자 정보라는 것도 있고요. 실습 페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탭인 실습 페이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신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주차마다 실습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삭제하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만드는 권한은 있지만 삭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노션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페이지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성스럽게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이렇게 작업물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삭제해 버린다면 매우 속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성만 되고 삭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저를 소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를 소환해서 이 페이지 삭제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알람이 오니까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거는 노션적 한계라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실습할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자, 이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런 버튼이 있어요. 요 화살표 모양이 양 사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을 크게 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창을 크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커리큘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커리큘럼을 클릭하시면 이번 주차 커리큘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주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페이지의 이름은 이렇게 적을 건데 골뱅이만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창은 골뱅이를 통해서 멘션할 수 있는 창인데요. 우리는 날짜를 멘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멘션할 거예요. 자, 오늘 실습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날짜예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캘린더가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늘, 뭐 내일, 어제, 뭐 이번 주 토요일, 뭐 지난주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는 블록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사이드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교환이 열려요. 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회원가입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블록 구조 이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 도구들 있죠. 워드나 뭐 한글이나 그러한 도구들은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크게 쭉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입력을 해 나가죠. 자, 그런데 노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매번 입력창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하나 개별 입력창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엔터를 한번 5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나서 쭉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색깔 박스들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러한 박스 하나하나가 다 블럭이에요. 자, 왜냐하면 엔터는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엔터를 눌렀다는 거는 한 줄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만 눈에 보이니까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안에 숫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하나의 개별 박스 안에 숫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럭 왼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살포시 갖다 대면 이렇게 점 6개가 찍혀있는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블럭 핸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그냥 핸들이라고도 부를게요. 자, 1 옆에 핸들을 잡고 움직였을 때, 자, 이렇게 선이 하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요 사이사이마다 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선이 생기는 곳에 블럭을 갖다 놓으면 그곳에 블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옮겨서 삽입하고 싶다면 보통 이렇게 하죠. 이거를 이제 시프트로 긁어가지고 컨트롤 X로 잘라낸 다음에 그 자리에 엔터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쭉 당겨서 옮기는 게 편하세요? 저는 이렇게 당겨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처음에는 이 블럭 구조가 좀 어색할 거예요. 저는 진짜 불편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노션 접을 뻔했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쓰다 보니까 편해요.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어떤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반드시 한글로만 제출해야 돼. 워드로만 제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나 스스로 볼 목적의 문서라면 저는 이제 워드랑 한글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 개인용 문서들은 다 노션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엔터를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시프트 엔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엔터는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는 거고요. 시프트 엔터는 줄바꿈입니다. 지금 줄바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다가 시프트 엔터를 5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얇은 사이즈의 박스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긴 박스가 만들어졌죠. 다른 말로 하면 긴 박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박스 안에서 줄바꿈만 일어난 거예요.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숫자를 한번 한 줄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네. 지금 언뜻 봐도 두 이제 줄의 간격이 좀 다른 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박스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 새로운 박스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격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박스이기 때문에 간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 옆에 있는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은 뭐 2와 3 사이 또는 3과 4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블럭을 옮길 수 있지만 이 1이라는 숫자를 옮길 수 있지만 자, 이번에 1 옆에 있는 이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자, 1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 3, 4, 5가 한 번에 통째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블럭이 생성된 게 아니라 줄바꿈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엔터와 시프트 엔터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택 모드와 커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선택 모드는 블록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블럭을 전체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자, 지금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여야지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ESC를 눌러주면 자, 지금은 편집 모드가 아니라 선택 모드이기 때문에 선택된 상태고 자, 지금은 편집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것의 어떤 차이점은 나중에 이후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렇게 되면은 편집이 되지 않는구나. 편집을 하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야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블럭들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살펴볼 블럭은 제목 블럭이에요. 제목 블럭은 특히 요즘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글쓰기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이렇게 입력했을 때 검색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요즘 AI를 많이 쓰는데 AI가 문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AI가 만들어 놓은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샵, 뭐 이러한 마크다운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쭉 지우고요. 자, 첫 번째는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를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즈가 큰 텍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제목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엔터는 새로운 블럭을 만드는 거고 시프트 엔터는 줄바꿈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블럭은 항상 텍스트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을 적으면 이렇게 일반 글이, 일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드래그로 긁어서 봐도 두 개의 박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엔터를 하지 말고 시프트 엔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프트 엔터를 하면 똑같은 제목 1 사이즈의 글이 적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글이랑 아래의 글이랑 똑같죠.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새로운 블럭이 아니라 하나의 블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텍스트 블럭 말고 이후에 이제 여러 블럭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때마다 엔터를 누를지, 시프트 엔터를 누를지, 이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이 블럭이 제목 1 블럭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샵을 2개를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목 2 블럭이 만들어져요. 자, 제목 1보다는 조금 작죠. 그리고 샵을 3번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목 3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요. 이제 샵을 4번 누르면 제목 4까지 만들어져요. 제목 4는 제가 처음 이 교환을 만든 게 이전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목 4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 4로 샵을 4개 넣는 거. 네, 지금 넣어놔야겠네요. 나중에 제가 따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목 4까지 만들어지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블럭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리스트 블럭에는 3가지가 있어요. 블릿 리스트, 숫자 리스트, 그 다음에 체크박스 리스트. 자,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릿 리스트는 빼기나 더하기를 누른 후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만들 수가 있어요. 빼기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리스트 1, 리스트 2, 쭉쭉쭉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3, 리스트 4, 리스트 5, 리스트 6,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탭을 누르면 계속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얀색 점이 나오고, 세 번째는 네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점, 흰 점, 네모,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은 이렇게 계속 3개씩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블럭이기 때문에 잡고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자, 이걸 기준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하위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상위 항목을 잡고 움직이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하위 항목들이 똑같이 한 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잡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 블럭들을 움직일 때는 하위 항목들이 한 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숫자 리스트는, 자, 1을 누르고 또는 숫자를 누르고 점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리스트 4, 리스트 5, 리스트 6, 이렇게 여러 리스트들을 만들었고요. 여기도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자, 처음에는 숫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자로 나열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 많이 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정리를 하면은,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번에는 숫자로 또 되고요. 그 다음엔 알파벳, 그 다음엔 로마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단위씩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돌려 넣으려면 다시 이제 들여쓰기를 한 걸 내어쓰기를 하려면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Shift 탭을 눌러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박스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입력한 다음에 마치 네모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체크박스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뭐 여행 가기라는 계획을 세워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 숙박도 알아봐야 되고, 맛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문할 곳도 알아봐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티켓도 예매해야 되고. 자, 이러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단순한 네모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박스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손에 익으면 정말 문서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져요. 예전에 제가 뭐 한글이나 이런 다른 문서에서 이런 체크박스를 만들려면 이렇게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눌러서 이렇게 네모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네모지 체크박스로서의 뭐 기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괄호 두 개에 스페이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두 리스트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션 쓰면 쓸수록 너무 편해요. 그래서 노션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리스트 블록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토글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자, 토글은 여기도 아이콘이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토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토글을 만들 때는 우리 꺽쇠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를 해주시면은 이런 토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상위 항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하위 항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교환도 다 토글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쭉 다 펼쳐져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쓸데없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토글로 접어주면 마치 PPT 슬라이드 넘기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펼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PPT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누구 만나거나 이렇게 미팅할 일이 있을 때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노션으로 만들어 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텍스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제목이나 이 리스트 블럭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블럭이 조합이 되는 거죠. 자, 제목 블럭 앞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넣고 스페이스를 넣어주면, 자, 제목 이하의 모든 친구들, 자, 똑같은 제목 1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친구들을 다 토글로 접어버려요. 자, 제목 2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토글을 걸어주면 제목 2보다 작은 항목들은 모두 다 토글로 접어버립니다. 뭐 제목 3, 제목 4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런 리스트 블럭들 같은 경우도 이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접을 수가 있어요. 누가 상위고 누가 하위인지 얘네들이 지금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목 블럭 같은 경우에 자기 이하로 모든 친구들을 다 접어버린다고 했는데요. 구분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블럭이 있어요. 자, 구분선은 마이너스 3개를 누르면 됩니다. 빼기 3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블럭을 하나 만들고 빼기 3개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구분선은 이 항목 위치에 있어요.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당겨와서
어디에 선이 걸리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선이 걸린다는 거는 지금 여기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이 상위 항목에 구분선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구분선을 넣어주면, 자, 이제는 아까 전에는 저 끝까지 토글이 접혔는데 이제는 구분선을 기준으로까지만 접혀요. 그쵸? 아까 전에는 여기 끝까지 다 접혔는데, 자, 이제는 구분선 기준으로 딱 여기까지만 접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토글은 구분선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단축키예요. 그냥 어떤 입력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사용할 거는 명령어예요. 단축키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지만 명령어는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골뱅이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시켰어요. 자, 골뱅이 명령어는 세 가지. 날짜, 사람, 페이지를 멘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날짜는 아까 전에 해봐서 알죠?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으면 오늘 이렇게 멘션해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골뱅이에서 뭐 저는 1989년 11월 17일에 태어났는데, 자, 이런 날짜를 멘션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날짜를 적을 때 상당히 좀 귀찮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오늘 날짜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꼭 봐야 되고, 어, 그리고 날짜를 확인한 후에, 아, 오늘이 2026년 4월 뭐 14일이구나.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또 길잖아요. 자, 그럴 거 없이 그냥 골뱅이 오늘이라고만 적었을 때, 오늘이 멘션될 수 있다는 점. 이건 너무, 일기 같은 걸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 관리를 한다거나, 날짜를 트래킹한다거나 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날짜는 정적이지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이라고 적혀 있지만 내일 되면 어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내일을 멘션한다. 내일 해야 할 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멘션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내일 자동차 점검. 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내일이 되면 오늘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멘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멘션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이 오픈 클래스 노션 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사람들을 등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멘션한다면 그 사람에게 알람이 가요. 지금 저는 저를 멘션했기 때문에 알람이 가지 않는데, 나중에 라이브 강의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멘션하고 누가 해야 할 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체크박스 같은 걸로 뭐 강인이가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하다가 해야 할 일 지정해 줄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멘션하면서 문서를 작성한다면 협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를 멘션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커리큘럼이라는 곳에서 페이지를 계속 열고 있는데, 이렇게 열기가 귀찮으면 페이지를 멘션해 버리면 돼요.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해서 노션 기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노션이 추천을 잘 해줘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뭘 거 같은 거를 노션이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멘션이 되고요. 자, 이제 이걸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우리가 클릭하기 전에, 자, 지금은 제가 이걸 클릭했을 때 현재 페이지가 해당 페이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페이지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도 사용을 해야 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컨트롤하고 클릭을 해주면 새로운 곳에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새 탭에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탭만 넘겨주면 되고요. 아, 나는 탭을 넘기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자, 이제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또 하고 하면서 오른쪽에는 참고용 페이지를 띄워 놓는다면 양 사이드로 페이지를 열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골뱅이 명령어가 하는 일은 날짜, 사람, 페이지를 멘션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래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슬래시 명령어는 노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슬래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문서 프로그램은 상단에 메뉴 창이 있는데, 그러니까 메뉴 바가 있는데 왜 노션에는 메뉴 바가 없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위에 상단에 이런 메뉴들이 있죠. 뭐 어떤 것들을 편집할 때 이렇게 메뉴 창을 사용할 수 있는데 노션은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슬래시가 메뉴창이다. 자, 슬래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배웠죠. 샵 하나는 제목 1, 샵 두 개는 제목 2, 샵 세 개는 제목 3. 네, 이것도 아까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 아까 마이너스 누르고 점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1하고 점하고 스페이스, 토글까지 뭐 대괄호 해가지고 할 일 목록 만드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나타나고요. 단축키가 없는 애들은 그냥 빈 상태로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은 직접 클릭을 해줘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슬래시 명령어의 기능을 설명한다면 오늘 하루 안에 다 못 끝나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8주 동안 차차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단축키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건 기억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것들은 잘 까먹거든요. 자, 단축키 까먹었다고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슬래시 여시면 내가 제목 1이 샵이라는 단축키였다는 걸 까먹더라도 이렇게 클릭하면 제목 1 블럭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단축키 까먹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슬래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노션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 명령어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기타 뭐 다른 특수한 도형들, 블럭들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콜아웃 블럭과 그 다음에 인용 블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콜아웃 블럭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명령어로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슬래시 콜아웃이라고 해주면 이런 게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만들었을 때 회색의 전구 아이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회색의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콜아웃들이에요. 여기 메뉴에 있는 요 관역 표시의 파란 색깔 박스, 이것도 콜아웃이고요. 이런 거 열어보면은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다 콜아웃이에요. 자, 콜아웃은 가독성을 상당히 높여줘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짚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죠. 여기에 경고 표시를 넣고 이거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든다면 뭔가 정말 경고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삭제하지 마세요. 짭짭. 느낌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록은 인용 블록인데요. 인용 블록 같은 경우에 슬래시 인용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따옴표, 큰 따옴표 스페이스를 눌러서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곳에는 멋진 말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줄바꿈을 하지 마시고요. 줄바꿈을 할 때는 여기서 스페이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쭉 길게 인용 블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블럭, 제목 블럭, 리스트, 토글, 그 다음에 골뱅이 명령어, 슬래시 명령어, 그 다음에 기타 유용한 블럭으로 콜아웃과 인용 블럭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글들을 썼는데 내가 블럭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을 지금은 일반 텍스트지만 제목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앞에다가 제목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 난 이거를 점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자, 블랙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럴 때 마이너스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또 점 리스트로 바뀌고요. 아니야. 난 숫자 목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숫자를 누르고 점을 눌러주시면은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블럭을 다른 블럭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단축키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 핸들을 클릭하셔서 전환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블럭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숫자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를 쭉쭉 바꿔볼게요. 우선 일반 텍스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자, 첫 번째 컨트롤 시프트 1을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1. 자, 그랬더니 제목 1을 블럭으로 바뀌었고,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면 제목 2, 컨트롤 시프트 3을 누르면 제목 3.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특정 목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단축키가 지금 중복이 돼서 컨트롤 시프트 4, 5, 6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눌러도 뭐 좀 다른 게 작동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4를 누르면 이렇게 글쓰기가 나와요. 지금 설명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4, 5, 6까지 다 해보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7까지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컨트롤 시프트 뭐 1, 2, 3, 4, 5, 6, 7 다 눌러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8,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9. 자, 그리고 저는 컨트롤 시프트 9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해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노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파일을 넣기 위해서는, 자,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폴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폴더 안에만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한글 파일 안에 한글 파일을 넣지 못해요. 폴더 안에 한글 파일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늘 실습이라는 페이지 안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페이지가 삽입돼서 들어간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서를 보다가, 예를 들면은 내가 A 문서를 보다가 B 문서를 보고 싶을 때는 A 문서를 내려놓고 폴더를 열어서 폴더 안에서 B 문서를 꺼내야 돼요. 상당히 귀찮죠? 자, 그런데 노션 같은 경우는 A 문서를 보다가 A 문서 안에서 연관된 B 문서를 바로 오픈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폴더 안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문서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즐겨찾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즐겨찾기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바에 자, 즐겨찾기에 오늘 실습이라는 페이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토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 페이지를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이라는 페이지 아래에 안녕하세요라는 페이지가 지금 하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뭐 가지 구조 또는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노션은 페이지들을 이렇게 계층 구조로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조금 유기적으로 맥락 있게 관리하는데 훨씬 더 일반적인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워드나 한글보다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전환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클릭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뭐 회원가입은 되어 있으니까 패스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생각나나요? 엔터와 시프트 엔터의 차이점. ESC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 샵들은 뭐였고, 리스트는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 토글은 뭔지, 뭐 골뱅이 슬래시 명령어는 뭔지, 전환은 잘 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 스스로 체크하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자, 숙제는 바로 오늘 배웠던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눈에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설명 안 했는데 요것만 설명하자면 지금 이거는 이모지 기능이에요. 자, 이모지는 슬래시 누르고 이모지 이렇게 검색하면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뭐 안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녕과 관련된 이모지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이모지들의 크기도 블럭의 크기를 따라가요. 자, 제목 1 블럭일 때는 이 정도 크기, 제목 2 블럭일 때는 이 정도 크기, 제목 3은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지까지 사용해서 이거는 저희가 블릿 리스트가 사용됐고, 요거는 숫자 리스트, 그리고 체크박스, 콜아웃, 인용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들었던 실습 페이지 싹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좀 첫 강의라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녹화본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찍을 수 있어서 네, 찍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은 언리미티드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관련된 영상,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네,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다였습니다.